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장난 지 오래된 것 같다. 이거 수리 안 하고 그냥 두면 대략 22년 후인 2055년경에 고갈된다.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수리하자는 것이 정부 주장 골자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근본적인 수리 방법은 오직 한 개뿐이라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산율 늘리는 것,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사실을 핵심만 정리를 하고요. 그 원인을 매우 쉽게 모델링해서 설명을 해보고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축에 보고한 그 결과를 보시면 기금이 8년 후인 2041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2년 후 55년경 소진된다, 즉 고갈된다, 이런 겁니다. 23년부터 93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즉 보험료 내는 사람과 연금 받는 사람 숫자를 그린 그림을 보시면 시간축인 그 X축 아래에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는데 그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죠. 60년 아래에 있는 출산율 1.21로 표시된 것, 저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의 과거 합계 출산율 1.21이었던 시절에 태어난 분들, 즉 2003년 전후로 출생한 분들이 보험금을 받는 시기가 2060년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합계 출산율은 지금 0.73으로 상정했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관련 영상 쭉 올릴 때 그 합계 출산율이 21년에는 0.81이었고 22년에는 0.79를 적용을 했는데 정부는 23년은 0.73으로 본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질, 또 국민연금 고갈의 본질, 요거 간단히 정리하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돈 버는 사람들에게서 연금 보험료를 거두어서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리죠. 그래서 이제 돈이 불어난다고 볼 때 그 돈 다 합한 게 그게 연금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은퇴하여 돈 못 버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돈 지출하는 게 연금의 본질인데, 연금 고갈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연금 계정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 수가 줄어들고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정체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것은 고령화로 연금 받는 사람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1인당 연금 지급액도 점점 더 늘어난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령화라는 것은 두 가지 원인 아닙니까? 저출산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이것입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5세인데 세계인의 평균 수명은 72세라는 것, 즉 한국 노인들은 잘 죽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2020년대까지 이렇게 연간 출산화 수, 또 합계 출산율, 제가 그린 그림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요. 저걸 기초로 해서 제가 그림을 살짝 바꾸어서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세대별로 10년간 총 출산화 숫자입니다. 즉 1960년대라면은 60년에서 69년 사이 요 10년 동안 지금 나이로는 한 54세에서 64세 되는 분들이 그 10년 동안 대략 1,050만 명이 출생을 해서 현재 대략 860만 명가량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 83.5세 고려하면은 대략 20년 후부터 매년 86만 명씩 죽어서 사라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 그 20년 후에 연간 출산화 수가 만약 16만 명이라면은 그러면
매년 한국 인구 총 70만 명씩 인구가 순 감소하게 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30년 후인 1990년대는 그래서 90년에서 99년 그 사이 현재 나이 24세에서 33세 사이입니다. 매년 65만 명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략 650만 명 정도 출생했고요. 그럼 2020년대는 어떤가? 나이가 마이너스 6세에서 3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세라는 것은 6년 후, 즉 2029년 태어날 출생아 수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매년 한 23만 명씩 앞으로 총 한 230만 명 태어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24세라는 것은 24년 전 태어났다는 뜻이고 지금 나이가 마이너스 6세라는 것은 6년 후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연금 혜택을 가장 알차게 누리는 세대는 1960년 이전 태어난 분들 아닌가? 즉 1959년생 이전 세대 나이로는 64세 이상인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에는요. 자녀를 한 3명에서 5명씩 출산해서 잘 키웠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2명 내지 3명씩 낳아서 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서너 명의 후손들이 한 명의 노인의 노후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났던 인구 구조입니다. 즉 업사이징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매년 들어오는 연금 보험료보다 연금 지급액이 아직은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기금은 아직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연금 지급액도 많지를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된 것은 88년이기 때문에 역사도 짧고요.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금 수령액이 푼돈, 용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표 한번 보시면은 22년 5월에 발표된 것인데 그 연금 수령 현황 보면은 55세에서 79세 총 인구가 1,509만 명이 살아 있는데 그중에 연금 받는 분들은 746만 명도 안 된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균 수령액도 69만 원에 불과해서 지금은 그냥 용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현재 명목임금 수준은 30년 전보다 적어도 평균 10배 이상,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도 확 늘어나죠. 일단 한 번 가입하면 일단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장기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은퇴하는 세대들 명목연금 지급액은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일할 사람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든다 이거 아닙니까? 즉 연금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든다는 것. 그런데 연금 지급액은 점점 더 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을 지금 단순화해서 가정경제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생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소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부모 세대에서 자녀를 2~3명 양육을 하는 경우라면은 결국 장래 2~3명이 벌어오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즉 가정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녀, 손자 세대까지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일해서 돈 버는 숫자가 늘어나기에 가정의 소득은 계속 증가한다. 가정경제 계속 성장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령의 부모가 은퇴를 해도 후손들의 생활 수준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은퇴 후 생계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 세대가 자녀가 없거나 만약 한 명만 양육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늘지를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가정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잘 돼봤자 현상 유지입니다. 즉 그게 바로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은퇴하면 가정은 소득이 없거나
1인이 벌어서 부모와 같이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한 것 까먹고 살아야 됩니다. 즉 갈수록 가난해지고요. 저축한 거 없어지면은 구걸하다가 죽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해서 돈 벌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식 투자하기 전에 뭐 다른 어떤 그 돈 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짝짓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짝짓기부터 해서 씨를 뿌려서 자녀를 한 적어도 2~3명 출산해서 잘 키우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인생의 봄이고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연금을 저대로 방치하면은 대략 22년 후 55년에 고갈이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도 저 고갈 시기 55년이 이전에 산수한 것보다 2년 단축됐다는 건데, 그런데 현재 한국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산수를 하면은 고갈 시기는 55년보다 더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이게 똑똑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똑똑한 겁니다. 예? 저거는 고정된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고장난 연금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정부가 강제로 출산율 늘리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근데 더 내고 덜 받는 이 방식은 근본적 대책은 아니고요. 은발의 오줌 누는 격에 불과하고요. 파국을 잠시 연기할 뿐 문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2가지는 엽기적 해결책이어서 절대 사용해서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엽기적 해결책 1번. 예, 이런 엽기적 해결책은 엽기적 마귀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1번 가령 고대의 고려장 방식입니다. 예, 고려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고령층 사망률이 급증을 하면은 적자 연금에게는 대박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채권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채권자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인 노인들이 갑자기 일찍 왕창 죽어버리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 문명의 자기 모순이겠죠. 문명의 자살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식인데 엽기적 도적 마귀들은 이런 짓도 할 거라는 겁니다. 2번째 엽기적 해결책은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사악하고 멍청한 이 선동질입니다. 우리 모두 도적대가 되어서 부자들 창고를 습격을 해서 강탈을 해서 나누어서 우리 통장 채우자고 선동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바로 공산 마귀 종자들의 공산화 선동 마귀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략 지금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대략 2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데 자칭 노동운동 했다는 그놈이 공산 마귀종자 대량 양성소가 바로 꼴통 서울대학입니다. 그 허접한 학과 출신 그 인간 쓰레기 바퀴벌레 같은 그놈이 삼성그룹 해체해서 곳간에 쌓인 돈 나눠 갖자는 취지로 선동 방송질 하던 거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예, 지금 젊은이들은 이건 모르겠죠. 그 쓰레기 세력들이 가짜뉴스 선동질, 촛불, 역적질, 반란질, 탄핵 쿠데타로 좀 멀쩡한 박근혜 정권 탈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년 내내 삼성그룹 강탈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저의 역사적 평가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도 대기업들 돈 뺏어서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선동을 하는데 횡재세, 부유세 논쟁의 본질은 바로 이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도 횡재세 주장하면서 돈 풀자는 그 찌피아 범죄단체 수개놈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충직한 검찰 수사는 요변 괴설로 지금 피하면서 우리 모두 더불어 손잡고
재벌 창고 털어서 나누세 이지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도적질 우리 같이 한 판 더 벌이자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은 한국 떠나버렸어요. 여기 왜 있습니까? 해외로 다 떠나버리죠. 그러면 한국에는 거지들만 우글거리게 되겠죠. 뭐. 그런데 20년 후 연금이 고갈되면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공산 마귀 종자들이 다시 대기업 통장 털어서 적자 연금 메우자고 선동질 해대면서 정권 탈취 시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엽기적 해결책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의 정답은 오직 적정 출산뿐이라고 봅니다. 적정 출산. 장기 출산율 2.1명이 유지돼야 합니다. 즉 연간 출산화 수 대략 제가 볼 때 최소한 65만 명 이상이 빨리 회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22년은 연간 25만 명 출산입니다. 이거 2배 이상 한 2.5배가량 이렇게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회복되어야 연금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요. 저성장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리면 10년, 20년 이렇게 지날수록 해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악순환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출산휴가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기업에게 경제적 혜택이 되도록 정책을 집중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명문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애 낳겠다는 여성 먼저 취업시키려고 기업들이 알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출산하는 여성 직원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 누리고 나서 복귀할 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기업이 스스로 경쟁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래서 여성 인력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시행 중인 부모급여 월 70만 원도 참 좋은데 앞으로 더 추가해서 이 경제적 부담 합리적 수준에서 믿고 어린 자녀들 맡기고 그래서 또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원하면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발전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과연 그 돈 어디서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는가?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공공재 생산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공공재 생산 담당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IT 강국이고요. 공공재 생산도 자동화, 무인화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공무원 숫자 지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미국은 국민 165명당 공무원 1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국의 적정 공무원 숫자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현재 공무원 숫자 그런데 115만 명이니까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숫자 80만 명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급여, 퇴직금, 4대 보험 등 절약되는 세금이 연간 100조 원 가량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산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80만 명을 가령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 인력 긴급 수입하는 그런 조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하게 해서 용접하라 이겁니다. 왜 못합니까? 예. 그러면 얘네들이 세금도 내야 될 거고요. 4대 보험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 납부액이 80만 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165명당 공무원 1명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도 할 수 있죠. 왜 미국이 하는 걸 왜 한국이 못합니까?
미국만큼 한국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미국은 국민 62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합니다. 저 공무원과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공공재 생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비용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62만 명당 국회의원 1명 그 기준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 국회의원은 80명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한국 즉 국회의원 쓰레기들 220명 잘라버리고 이것들 세금으로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조선소 용접공이라도 취직을 하면은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내면서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62만 명당 의원 1명으로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도 80명 국회의원으로 미국처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은 넘어야 한다고 헌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할 수는 없겠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일단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당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라는 헌법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위헌이기 때문에 당장 없애야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53석 지역구는 인구가 줄어든 지역구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2개를 합쳐서 1개로 하는 게 유행인 시대입니다. 즉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2개 선거구 합쳐서 1개로 만드는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200명으로 일단 의원을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개헌을 해서 국회의원 80명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한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회의원 모든 특권 완전 박탈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 아수라 국회가 말이죠. 돈 받고 지방행정군한 팔아먹은 그 도적놈이 그렇게 크게 도적질한 돈을 나누어 처먹었는지 어쨌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궁금한데 의원이 도적놈 방탄질하는 아수라 국회가 되어버렸고요. 법원도 말이죠. 돈 받고 판결문 팔아쳐먹은 뇌물판사 마귀 재판 질질 지원하는 그 판사 마귀가 설치는 아수라 법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저걸 왜 그냥 둡니까? 모조리 깜빵에 쑤셔 쳐박아 버려야죠. 저거. 또 심각한 것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입니다. 이것도 거의 재앙적일 정도로 심각한데 여러분 본표 다시 한번 보시면 23년 잠재 성장률 1.9%라고 하고요. 2050년까지 0.5%까지 지속 하락한다는 그런 전망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는 것도 출산율 늘리고 과학기술 투자 늘리는 딱 2가지입니다. 방법은 과학기술 투자 늘려서 기술 혁신 이루는 거. 예? 그래서 출산율 늘리고 기술 혁신 이루는 거. 딱 2가지뿐입니다. 근데 여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80명으로 줄이고 공무원 숫자 30만 명으로 줄이면 형성되는 100조 원 가량의 돈을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저성장과 연금 고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